오늘은 양택 입지선정하고 양택론을 싸잡아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대산임수, 전저후보, 전착후가, 합리적인 거, 불합리한 거. 자, 양택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했던 거를 또 반복해서 조금씩 해드리니까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우리의 이제 명당 보국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으면 제일 완벽한 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어느 분이 그런지 인터넷에 도는 건데 내가 그냥 불법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내가 그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말을 해놔야 돼. 이런 것은 유튜브에 나오면은 항상 명확하게 해놔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혈이 여기 나야 나. 그럼 요 위에 용이라는 것은 다 내 조상님이죠. 소조산, 중조산, 태조산 이렇게 내 조상님이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감싸고 있는 사격들이 있고 거기에 물이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국도 약간의 잘못된 것도 있죠. 뭐 여기를 안산에다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잘못된 건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그대로 놓고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앞에 산이 이렇게 조산이 있고 안산이 있고 묘가 있는데 이게 세종대왕의 영릉이에요. 영릉. 자,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딱 여기 맞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딱 돼. 뒤에서 볼 때 여기 혈이고 혈이 묘죠? 여기서 보는 거죠. 여기서 봐서 이렇게 앞에 안산, 조산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용어를 알아가는 거죠. 용어를. 음택하고 양택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아요. 양택도 음택을 그대로 펼쳐만 놓으면 돼. 음택은 좁으니까 범위가 좁은데 양택은 범위가 넓죠. 그래서 그걸 펼쳐 놓으면 된다. 그래서 용도 길어야 되고 혈도 더 넓어야 되고 사격은 더 커야 되고 물은 또 크게 합해서 모여져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양택의 중요한 것은 이거죠. 당국이 좁으면 안 된다. 당이라는 말 들어가면은 당자가 들어가면 명당을 얘기해요. 명당이라는 것은 혈 앞에 들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들판. 그러니까 청룡과 백호와 앞에 안산이 둘러싸고 있는 그 들판. 이거를 명당이라고. 그러니까 당자가 들어가면 아 명당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택에서는 당자가 들어간 게 뭐 있어요? 마당이 있죠. 마당. 그래서 그게 음택에서의 명당을 양택에서는 그냥 마당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혈장이 넓고 커야 되고 좁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양택은 1편이고 음택은 1선이다. 그러니까 편이라는 조각이라는 얘기니까 섹타, 에어리어 개념이죠. 에어리어 개념이고 선은 라인이죠. 라인, 한 1선. 그래서 음택은 그 선상에 이제 혈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고 양택은 이렇게 품으로 안아주는 그 섹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평야지대는 득수가 줘야 되고 산골 지역은 장풍이 줘야 된다. 산골은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평야지대는 물이 침범할 우려가 많잖아. 그래서 평야지대에서는 물을 받아야 되니까 득수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산에서는 바람을 피해라 무조건. 요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재물은 어디에 가서 구해야 된다? 산에 가서 구해야 돼요. 평야에서 구해야 돼요. 평야. 재물. 그렇죠. 인물은 산에 가서 구해야 되겠죠? 권력은 그래서 산에서 나오고 재물은 물에서 나온다. 마을은 이렇게 이제 마을의 조건이죠. 산세가 안정돼야 되고 사신사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요. 인심이 줘야 된다 그랬죠? 인심은 어디서 나온다? 마을의 풍수지리에서 나온다. 요즘에는 이제 한해를 입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자연재해를 입지 않아야 되죠. 또 중요한 게 있죠. 요즘에는 교통이 편리해야 돼. 요즘에는 음택도 교통이 편리해야 돼. 그게 명당이라고 소문나 있잖아. 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지 명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가상이라고 하는데 집의 얼굴이죠. 집의 모양이죠. 이 상자가 들어가면 모양 관상 그죠? 가상, 수상, 손 보는 거 수상 그러죠? 집의 구조를 가상이라 한다. 마물에는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상을 가지고 미를 점칠 수 있는데 양택은 주산과 보국, 형태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집이 위치한 자리, 집의 모양에 따라서도 기흉의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입지는 이제 우리가 크게 이렇게 단순히 양택이란 단순히 집터나 건물의 부지뿐만 아니라 큰 범위 내에서 마을이라든가 도읍지역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양기라고 그래요. 양택 안 하고 양기풍수라고 그래요. 큰 범위에서는. 자, 그래서 국세가 크고 장원하면 큰 도시가 들어올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마을이 들어온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서울처럼 큰 도시가 되려면 당연히 하천도 큰 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이 없으면 도시가 못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풍형 도시가 있고 득수형 도시가 있어요. 서울 같은 데 이제 강이 있는 데는 득수형 도시라고 해요. 뉴욕이나 이런 데도 다 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평양도 강이 있죠. 근데 이제 개성하고 경주는 그렇게 큰 강이 없죠. 그래서 그런 두 도시는 이제 장풍형 도시라고 말을 하죠. 우리나라는 그 크게 이렇게 보면은 개성과 경주는 같은 위에 속하고, 한양하고 평양은 또 득수형이고. 아무튼 큰 도시가 되려면 강도 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또 넓게 그 틀을 감싸줘야 되니까 보국이라면서 이렇게 넓게 감싸주는 걸 보국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넓게 이렇게 싸고 있어야지 그 도시가 크게 되죠. 서울 생각하시면 되죠. 서울의 성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쪽이 서울 한양의 도심이 되는 거죠. 보국이 되는 거죠. 자, 평지에 도시가 만들어진 곳에서는 택지를 어떻게 하느냐. 물과 산이 보이지 않으므로 도로나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조금 이거 잘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디나 농촌이나 도시나 간에 산을 등지고 물을 마주한다는 것은 기본 이치죠. 항상. 그래서 전혀 안 보이는 도심 한복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 얘기야. 도로를 물로 본다. 도로를 앞쪽으로 놔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돼. 도로를 물로 본다고 해가지고, 북악 스카이웨이도 도로잖아요. 북악 스카이웨이 산 꼭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도로잖아요. 그럼 그것도 물로 봐야 되나?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도로를 물로 본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를 물로 보는 게 아니고, 평지에서의 도로를 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지의 도로는 거의 그 하천을 이렇게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100%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이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촌락이나 소도시에서의 부지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사진 곳이다? 그럼 당연히 높은 곳에다 등을 대야 되겠죠? 경사진 곳에는. 그래서 앞에 물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또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닌 아까 평야지대. 평야지대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는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를 앞쪽으로 놓아야 된다. 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에 그 전원주택이나 양택을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남향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진 집들이 꽤 돼요. 꽤 돼요. 그럴 때 무리수를 안 두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낮은 곳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언덕, 이제 배산임수하고 좀 있으면 나올 때 그때 설명할게요. 배산임수는 전체적인 큰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서울의 배산임수는 어떻게 돼요? 한강 이렇게 있어, 한강. 더블자예요, 더블자. 한강이. 그러면은 서울인데 여기 강북이잖아요. 강북에는 여기 이제 삼각산이 있죠? 그 다음에 강남에는 관악산, 또 청계산 이렇게 있겠죠? 자, 이런 걸 볼 때 한강을 중심 보면 여기는 이렇게 보잖아요. 남쪽이니까 이쪽이. 이쪽이 남쪽이죠? 이게 배산임수죠. 여기는 강남은 한강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배산임수죠? 그럼 북창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넓은 섹터, 넓은 의미로 보는 것이 배산임수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 이제. 그럼 이 안에서는 다 강북은 다
다 여기 남향을 해도 되느냐 이거죠. 남향이 안 되는 데도 있겠죠? 아니 청계천이 가운데 있잖아요. 또 어? 여기 이제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이쪽으로. 그럼 청계천 이쪽에서는 남향, 종로는 남향이 되죠. 그럼 이쪽 을지로 쪽에서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풍수도 한 가지만 가지고 고집을 풀어가지고 야 배산임수인데 그래 배산임수를 잘못 적용하면 또 엉터리가 된다. 잘 적용해야 된다. 그걸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자 여기서 남향이라는 사고의 사주 앞에서 무조건 남쪽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남향으로 앉으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업자가 풍수에 도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이 터는 북창터인데 북창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창 지으면 분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수만 고집할 수가 없겠죠. 그 안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풍수하는 사람이 그 북창터에다 남향으로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현실적인 것은 남향으로 앉으면 분양이 안 돼요. 남향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깨우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남향 아닌 집이 팔릴 리가 없겠죠? 잘 팔려요. 네? 북향도 팔아요? 북향이 없어요. 없죠? 요새는 그냥 남동, 남서, 남양. 동향. 동양도 거의 없고요. 요새는 남쪽을 어떻게든 구조를 그지같이 빼도 일단 앞머리는 남쪽을 하나 있습니다. 그것들이 머리를 잘 써. 그래요. 대지 모양도 무진장 중요하다. 모양이. 모양은 기운을 뭉치게 할 수 하느냐, 흩어지게 하느냐. 이런 결정적인 게 이제 대지 모양이에요. 물론 그 위에 집을 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게 아까 가상이라고 그랬죠? 집의 모양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단 대지의 모양이 중요하다. 대지 모양은 어떻게 하면 좋은 데냐? 첫째, 일단 토질도 좋아야 되지만은 비석비토라고 돼 있죠. 생토가 있어야 돼. 생토라는 말을 밑줄 쫙 그어야 돼. 생토. 생토라는 것은 뭐냐?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있던 땅을 생토라고. 그러면 생토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뭔가 흙을 성토한 거겠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싼 거죠. 성토한 거죠. 그래서 이 성토하는 것을 흔히 우리는 매립토라고 해요. 매립지. 그러니까 생토에다가 생기가 나온다. 좋은 기운이 나온다. 이런 의미니까 어지간하면은 매립지에다 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어지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라는 말을 쓰면은 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운을 남겨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매립지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폐기물. 택지는 조용한 곳이 좋다. 도로에서 떨어진 곳에 철로 주변. 옛날부터 기찻길과 문제 있잖아요. 소음이 없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소음 중에 이런 찻소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물소리도 조심하세요. 특히 물소리가 나는 것은 아주 풍수에서는 안 좋게 고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물소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물소리가 집에 어항이 있죠. 어항에서 나는 물소리도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